강의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영애 씨 사주를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씨 사주를 가져온 건 유김이라는 게 조금 딱딱하다,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연예인 사주를 가지고 하면 그래도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술련 기축월 병진일 갑오시의 이영애 씨 사주는 이영애 씨 사주를 직접 상담한 분이 올려놓은 시간인데 꽤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도식에 보면 경술련 기축월 병진일 갑오시라고 되어 있지요. 그 옆에 보면 작게 글자들이 나열이 되어 있지요. 그 우측에 보면 반음과 무의격, 절택격, 참관격, 여덕격, 회한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유김에도 격이 참 많습니다. 근데 격은 유김에서 써놓은 격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유김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블로그나 카페나 가보면 격을 쭉 나열하면서 길흉을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유김은 몇 번 강조를 하지만 길을 잘못 들면 허공으로 갑니다. 그래서 격만 가지고 길흉을 논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잘못하면 허공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모습이 되어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이제 유김을 연구하신 분들 같으면 나중에 같은 학자들끼리 만났을 때 무의격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대답을 못하면 좀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유기임에서 반원과다 무슨 격이다 하는 것은 몇 가지만 소용되지 거기 격에 매달려서 감정을 하려들면 잘못하면 허공으로 갑니다. 자축 맨 밑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는 집안입니다. 오미 신유술의 자축 인묘 진사는 천반이고 그 위에는 신장이고 그 위에 녹색은 둔간이라고 합니다. 둔간. 그러니까 태어난 날이 병진일이니까 갑인순이지요.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모, 기미, 경신, 신유, 임술계의 자축 공망입니다. 그러니까 갑인순이니까 천반에다가 갑인순을 차례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청룡 자리에 보면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모, 기미, 경신, 신유, 임술계해 이렇게 이제 천간을 붙이는 것을 둔간이라고 합니다. 둔간. 그래서 병일이 있고 중간에 진이 있고 병진일에 해 일간상신에 조작이 있고 갑인순에는 해가 개해가 됩니다. 해를 집안으로 내리고 올려보니까 사 태상이 있습니다. 그 정사, 갑인, 을묘, 병진, 정사지요. 일지상진에는 진상에는 술이 있습니다. 밑에 전반 집안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 술을 내리고 올려보니까 진 백호가 있습니다. 병진은 진은 병진이지요. 갑인, 을묘, 병진. 초전이 사, 태상, 중전이 해, 주작, 말전이 사태상입니다. 정신이 있지요. 정신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지요. 천간 중에 정은 역마에 해당되고 활동적이다. 천간 중에는 그래도 좀 강렬하게 쓰는 게 정입니다. 정. 그리고 경술련 기축을 병진일 갑오시 옆에 보면 자신우 자신우가 월장이고 칠국이고
최근 공개된 유기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생년월일을 넣고 뽑은 거 중에서 일부를 가져온 겁니다. 대유학당인가 거기 들어가 보시면 유기인 기문 공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받으셔서 어, 경술령 기축을 병진을 가보시인데 그 제 블로그에 보면 이영애 씨 사주라고 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출생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 가서 사는 녹이다 했죠. 사녹은 설명을 드렸지요. 사는 녹. 평의 녹은 사주 일간이 평이니까 사녹. 녹이 사과 삼전에 나타났나 보니까 나타났지요. 녹이 나타나지 않아도 맨 아래 천반에서 녹을 찾아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적부 옆에 보면 사록이고 적부라고 했습니다. 적부는 설명을 몇 번 드렸지요. 자기도 저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적을 불러들이는 부분도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도 상대방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자기도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는 간덕입니다. 간덕. 그러니까 일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사는 간덕입니다. 지는 사신 월중심, 자는 병부 월중심 유혼, 사는 황은이라는 것은 죄를 면해주는 길신입니다. 죄를 면해주는 길신 역시 월중심입니다. 지는 천마는 사주학에서 역마와 같은 작용도 있지만 천마는 길신에 속합니다. 길한 것을 매우 길하게 해주는 것. 반대로 흉이면 흉을 매우 흉하게 하겠지요. 육임에서 쓰는 역마인데 역시 활동력을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해는 천적, 그 다음에 월염도 좋지 못한 신살입니다. 술은 천소 이 부분도 약간은 죄를 사하는 면도 있고 문서 같은 면도 있습니다. 문서 시험점에도 유리하게 볼 수 있고 술은 관묘도 따로 신살이 있습니다. 나중에 신살 한번 정진해서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자는 혈기 상문은 설명을 드렸지요. 태어난 해 전이지 후이지가 상문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 오른쪽에 보면 연명이라고 되어 있죠. 연명. 그러니까 이영애 씨가 개띠니까 개띠상에 진 백호가 성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영애 씨 사주가 경술련 기축을 병질 가보신데 이 부분은 조금 그 사주 논하는데 구급 정도 될 겁니다. 구급반 정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일간이 축월에 태어나서 기토가 투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충미월은 격이 성립은 하지는 않습니다. 좌오묘월은 성립을 하고 월지가 좌오묘월일 때는 격이 성립을 하는데 기토가 이제 축중에서 투간된 것을 가지고 격을 잡지요. 그래서 축중에서 기토가 투간되었으니까 상관격입니다. 상관격. 이 상관은 살성이 있으니까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토를 합해주는 게 있으면 그래도
살성이 잡혀서 제대로 상관격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상관살성이 계속 인,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괴로움을 주게 되니까 그 상관격의 폐해가 오는 거죠. 잡아주면 아주 좋은 상관격이 됩니다. 잡아주는 걸 보니까 시간에 갑이 있지요. 갑기합 해버리면, 갑기합이라는 건 토지요. 토라는 것은 주중에 화토가 많아야만 성립을 합니다. 주중에 금수가 많으면 갑기가 있더라도 토가 안 됩니다. 합해서. 그런데 보면 연에서 경이 갑을 충하고 있지요. 그럼 이때는 순차적으로 가야 됩니다. 경을 보니까 진중의 을목이 먼저 합해버리지요. 경을합. 경을합이 성립되겠죠. 사주에 토가 많으니까. 을경은 합이 금인데 주중에 토금이 많아야 합이 성립하고 금으로 변한다인데, 사주에 화토가 많으니까 경하고 진중에 을하고 합해버렸죠. 그래서 경은 일단 합해버렸으니까 갑을 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제대로 살아있고, 오히려 기토가 먼저 갑과 합하려고 해서 합해버립니다. 상관의 폐해를 스스로 제거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상관격이 제대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관격인데 이 사람이 왜 관직 명예가 뛰어난가, 이제 유기임학을 하신 분들은 이제 알게 됩니다. 기축이라는 게 귀인이지요. 귀인. 기축이 귀인이지요. 상관인데 귀인이다. 귀인은 관직 명예,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신장이다, 이렇게 배우셨지요. 상관인데 기축이니까 이 사람은 명예가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 세계에서, 뭐 연예인 세계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는 귀인까지 임했으니까 연예계에서는 아주 기부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부인. 그리고 스스로 자기 살성을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기가 가서 갑과 합해버렸지요. 자기가 합하지 않으면 갑은 오중기토와 합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기가 갑을 합할 수는 없는데, 기가 먼저 가서 합해버렸습니다. 상관도 자기 스스로 살성도 제거했고, 상관격도 완벽하게 성립을 했고, 거기다가 12신장을 이끄는 귀인,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해주는 귀인이 상관하고 같이 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연예계의 귀부인, 연예계 기분이 이렇게 되니까 그 연예인인데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기부인 같고 이러니까 남자들이 좀 보면 좀 마음이 많이 설렐 것 같아요. 대육임은 보통 사주나 명리와는 다르다. 사주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상담자와 만난 날의 시간 등을 함께 묶어 풀어나가는 것이 특이하다. 보통 달의 월장이 중요한데, 월장이란 지구의 12지지와 합이 되는 태양의 12지지를 가리킨다. 유기임 대가의 글입니다. 신문에 소개된. 이 지지에는 각 12가지의 신장이 붙여진다. 12신장은 이 책을 읽기 위한 기본 개념이다. 유기임의 세계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나 다름없다. 귀인, 등사, 주장, 육합, 고진, 청룡, 천공, 백호, 태상, 현모, 태음, 천우 이랬네요. 귀등주, 육, 구청, 공백, 상현, 어무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유기임에는 또한 720신과라는 개념이 있다. 갑자일에서 개일까지는 60일이고 하루는 12시간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720개의 신과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간의 운명은 12신장과 720신과에 의해 대부분 파악될 수 있다. 12신장과 720신과는 사람의 운명을 감싸는 유김의 거물이라 할 수 있다. 12신장 중 귀인은 정치를 의미하는 옥형을 가리킨다. 옥형은 구글 검색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옥형을 가리킨다. 교양을 거쳐 세상에 좋은 정치를 펴는 것을 의미한다. 12신장 중 최고의 길장이다. 등사는 정사로서 불의 신을 의미한다. 등사는 괴이한 신이죠. 괴이한 신. 뱀 같은 형체를 가진 신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등사는 정사로서 불의 신장을 의미한다. 이 화신이 들면 화의 신장이라고 합니다. 수목화토금 중에 화신이 들면 90일을 흉장으로 보는데 1년 중 3개월은 악운이 계속된다. 이 등사 같은 사람은 불행과 환난을 피할 길이 없다. 그냥 유김의 12신장을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작은 병호의 화신으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초풍신이라 한다. 조금 대가는 좀 다르게 말을 했지요. 병호가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초풍신이란 것은 초는 초래한다. 바람을 초래하는 신이라고 한다. 이제 유김에서 주작은 문서, 시험, 구설. 주작은 병호니까 화는 문명, 문화에 해당되고 그것은 시험도 문명, 문화에 해당되고 문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작은 어쨌든 붉은 새니까 구설, 소문 이렇게도 봅니다. 주작은 병호의 화신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초풍신이라 한다. 그냥 주작은 문서, 문화, 시험에 사용하는 그 사주를 보면 인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육합은 얼묘로, 얼묘는 아이입니다. 아이. 그리고 뭐 합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육합이 12신장 중에 성격이 좀 뚜렷하지를 못해요. 육합은 을묘의 목신으로 봄 석 달 동안 왕성한 기운을 들치는 신이다. 여섯 번째 신장인 정룡은 단비를 내리는 신이다. 옛날에 호풍환호라고 했죠. 바람이 오고 비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람이 먼저 불게 되죠. 나중에 비가 올 때는 가만히 보면 바람이 먼저 불어옵니다. 정룡은 갑인인데 목은 바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정룡은 이제 비를 불러오는데 일단 바람으로서 비를 불러오는 신장입니다. 정룡. 간혹 지독한 가뭄이 드는 까닭은 바로 단비를 내리게 하는 정룡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네요. 이 중간에 조금 강의하는 게 지루하니까 중간에 한마디씩 제가 다른 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4대강 때문에 말이 많지요. 저도 뭐 4대강이 뭐 좋다 나쁘다는 그 방면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은 내릴 수는 없지요. 뭐 단지 제 머릿속에 도는 부분은 제 생각일 뿐이고 그게 진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4대강 막아놓은 거기 보를 이렇게 집중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저게 무슨 작용을 하는가. 그 풍수가들 중에는 나라 전체의 강을 건드리면 나라가 엎어지는 결과를 당한다고 합니다. 실정적으로 저기 유럽이나 서양 쪽의 나라는 강을 건드렸다가 나라가 거의 무너졌던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4대강을 이렇게 볼을 막아 놓은 것을 집중을 해서 저게 세상에 어떤 기운을 뿜어서 영향을 주나 이렇게 보니까 시커먼 기운이 업에도 가고 시에도 가고 가서 사람을 혼란을 시키고 황망하게 좀 이성을 잃게 하고 그러한 작용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예, 눈물이 나게 하고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4대강 전체 강 전체를 다 건드려서 볼을 만들어 놨지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 눈물을 흘리게 한다. 그, 거기서 새카만 기운이 일어나서 마을도 덮치고 들판도 덮치고 도시도 덮치고 하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저도 명상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산 같은 게 눈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중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4대강 저 부분도 기운을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계속 나라가 운이 하락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일반 뭐 서양 학문 배운 학자들은 전혀 그런 부분을 모르지 않습니까? 청룡은 동쪽과 푸른 빛깔을 의미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을 상징하기도 한다. 청룡이니까 동쪽이지요. 푸른 빛깔, 녹색, 강력한 힘을 상징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청룡은 갑인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갑인이라는 것은 목이니까 목은 다른 수목, 화토, 금에 비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강력한 힘을 상징하기도 한다. 독자들은 아마도 94년 여름의 그 엄청난 더위와 가뭄을 기억할 것이다. 그에는 고성 성철 스님 등 정신적인 힘을 가진 분들이 타기한 때문이다. 이처럼 강력한 기운이 빠진다는 것은 청룡의 기운이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힘의 공백에 타는 듯한 폭염과 가뭄이 타야된 것이다. 이 부분은 유기미 대가인데 우리가 보는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는 듯합니다. 자기만의 법이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법을 가진 것 같아요. 12신장 중 7번째는 천공이다. 이것은 천지 잡기. 천공이라는 것은 무술입니다. 무술. 무술이라는 것은 술토라는 것은 사막입니다. 사막. 사막. 생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생기라는 것은 육체를 의미하는데 육체적인 기운이 사라진 상태. 그러면 아무래도 정신적인 기운이 자리 잡겠지요. 그러니까 술토가 사주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만 하면 사람이 참 담백합니다. 이것은 천지 잡기. 잡기라는 것은 토라는 것은 다 잡기라고 하죠. 토라는 것 중에 지장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진술, 충미가 보통 잡기라고 합니다. 잡다한 기운이 섞여 있다. 그 전공도 무술이니까 천지 잡기라고 말을 했네요. 다시 말해 자연스러운 기운을 뜻한다. 또 인생이나 그러니까 잡기라는 것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잡다한 세상의 기운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네요. 또 인생이나 세상살이에 있어서는 거짓된 신을 가리키는데 무술은 천공 허망한 겁니다. 허망. 사막이 허망하지요. 험한 많고 실이 적어 낭패를 겪기 십상이다. 그리고 무술은 마당새, 아랫사람, 하인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주에 무술이 있는 사람은 자비롭고 배려심이 많고 봉사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심이 많은 사람은 마당새, 하인, 뭐 아랫사람 이렇게 통하게 되지요. 천공이 들면 함부로 일을 꾸미기도 하고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한다. 또 교묘하게 꾸미다는 말들이
사모하고 거짓으로 생활이 혼탁해져 인생살이가 어지럽게 돌아간다. 천공이 드는 시점에서는 국가적으로 봐도 정치권이 어지럽고 허망하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원성이 심해진다. 실은 없고 정신만 있으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심해진다. 실제함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정치 세력 간에는 극심한 알력과 다툼이 조성된다. 유기임의 12신장은 그러나 사안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천공의 경우도 세상사나 정치에선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입시 문제나 선거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공이라는 것은 문서, 학문, 시험에는 길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공이라는 게 두 가지의 기운이 겹쳐 있는 겁니다. 허망하다, 뭐 일이 잘 안 된다는 기운이 있는 반면 이면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육체적인 면이 줄어들고 정신적인 면이 살아나는 부분이라고 했죠. 사막은 일반 땅처럼 초목이 자라지는 않으니까 육체적인 면이 배제가 된 거죠. 그때는 반대로 하늘이 보상해 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정신이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부분이 담백해진다. 정신적인 부분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공의 경우도 세상사나 정치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입시 문제나 선거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백호는 오행상 금신으로 금이라는 겁니다. 경신이니까 경신, 흉신을 의미한다. 권위의 장군을 나타내는 백호는 또 큰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운이 따르는 사람은 큰 공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질변 문제에 있어서는 죽음의 그림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백호가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질병점 같은 겁니다. 질병점이나 신변점 같은 경우 백호도 두 가지 경향이 있네요. 천우는 토인입니다. 천우, 임자. 천우 신장은 임자인데 날씨에 있어서 백호는 태풍. 저번에 천시점 할 때 배우셨죠? 백호 태풍. 백호는 태풍과 폭우를 의미하는데 광폭의 신이다, 광란의 신이다 했습니다. 백호가 든 기온은 반드시 태풍이 일어나 그 센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다. 어, 이 부분은 좀 보면 천호를 잘못 설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백호가 든 기온은 태풍이 일어나긴 하는데 뭐 백호도 해당되기도 하네요. 일단은 백호에 관해서 설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갑시다. 천우가 천우라는 게 천시점이라는 거겠네요. 임자를 설명하기는 아니 이런 과정인데 천우라는 것은 하늘의 기후라고 해석을 합시다. 이게 백호 설명이 맞네요. 12신장 중 아홉 번째인 태상은 기미입니다. 기미라는 것은 들판인데 들판에 많은 생명체가 산다고 생각하므로 많은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연애, 축제, 잔치 이런 걸 하겠지요. 그러니까 태상은 축제, 연회, 또 많은 국민이 추종해주는 권력. 태상은 길장을 의미해 이것이 들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특히 공직이나 직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 태상이 왕성하면 성진과 영진의 기쁨이 찾아온다. 환관, 직업을 바꾸는 겁니다. 전직, 역시 직업을 바꾸는 것을 뜻하는 태상은
금전운에 있어서도 아주 좋다. 기업인들이 급전을 요할 때 태상이 있으면 자금 융통이 잘 돼 쉽게 돈을 구할 수 있다. 태상은 또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 의욕을 북돋아주고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준다. 예로부터 태상이 동하면 문장에 즐거움이 따른다고 했다. 또한 태상은 젊은이들에게 혼인을 의미하므로 아까 연회, 축제, 잔치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혼인을 의미하므로 여러모로 좋은 길자리를 할 수 있다. 열 번째인 현무는 태상과는 반대로 불길한 의미의 신장을 가리킨다. 이것은 사기, 나쁜 기운의 신이며 만물의 끝을 의미한다. 갑자을축해서 맨 마지막이 개해입니다. 개해가 현무지요. 맨 마지막이 현무입니다. 사람 같으면 뭐 항문, 그 아래쪽에 혈이 있는 회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이 끝을 뜻한다. 사람이 죽으면 현보로 돌아간다. 인생의 종착역 방향으로 북쪽을 가리킨다. 그래서 죽어 묻히는 곳을 북망산이라고 한다. 현무는 또한 부정의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현무가 들었다면 부정하다는 소문이 퍼져된다. 현무의 색깔은 사신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현무의 모습이 나오는데 현무 실제 모습은 까맣게 까만색으로 아무도 모르게 스며드는 형상으로 그렇게 고서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현무가 들었다면 부정하다는 소문이 퍼져진다. 이 엄난의 신이라고 했지요. 11번째인 태음도 좋은 신장이다. 태음은 신유입니다. 신유. 이것을 얻으면 정직하고 사심 없는 사람이 되며 분별력과 판단력도 뛰어나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줄 안다. 그러나 시비신장은 사안에 따라 반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결혼 문제에서 태음이 들었을 때는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히 여자 쪽에서 태음이 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 유는 달이 떠오르는 문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문은 묘고 아침 묘시쯤 되면 태양이 떠오르지요. 유시에는 태양이 지고 그래서 유를 달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 보면 노을이 들기도 하는데 초저녁에는 어스름하지요. 그러니까 태음이라는 것은 뭐 업무, 남모르게 꾸미는 나쁜 계획 같은 것. 태음이라는 게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업무. 특히 여자 쪽에서 태음이 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 마지막 12번째 신장은 천우이다. 천우는 임자로서 부인입니다. 부인. 이건 역시 길장에 속하며 재물에 대한 운을 볼 때 이것이 들면 더없이 좋다. 천우는 은택의 신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군주의 행실은 천우를 통해 평가했다. 천우의 분위기는 부드럽고 자상한 어머니를 뜻한다. 그래서 천우를 얻게 되는 사람은 숭고한 정신을 가진 인격자로 추앙받는다. 결혼할 때 남녀에게 천우가 들어있으면 백년해로할 원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천우가 들어있을 때 백호까지 가세하면 천우는 부인인데 백호는 질병의 신이니까 부인이 병이 걸린다 이 말이지요. 백호까지 가세하면 부인 쪽에서 고질병이 생기게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내가 십이신장의 의미를 다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이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도 십이신장의 개념 파악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유김의 십이신장은 전체의 움직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김철학은 어찌 보면 하나의 거대한 전체 물리학의 체계다. 그렇게 말을 했네요. 유김은
우주의 움직임에 바탕을 둔 생활과학이다. 유김은 우선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고 올장, 지구의 인간, 태양과 인간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그 근본 원칙으로 삼는다. 태양의 길 12지지를 가리키는 황도는 둥근 공 같은 지구의 지표 12지지와 만나게 된다. 유기막에서 그걸 합이라고 하는데 합은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태양 둘레를 공전하는데 태양은 상대적으로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도 합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동수가 하나가 되므로 동은 수요 서는 고통이다. 그렇게 뭐 말을 했네요. 이 도식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앞에 도식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맨 처음에 이영애 씨 6인반 거기를 나중에 이제 보시면 해에는 주작이 임했다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맨 위에 초전, 중전, 말전에 해에 귀인이 붙었지요. 이건 밤에 점했을 때는 해에 귀인이 붙는다는 겁니다. 해에 귀인. 왜 밤에 붙는 귀인 신장을 불러와서 응용을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통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유김을 볼 때 낮점 같으면 낮에 해당하는 유김반을 펼쳐놓고 그리고 밤에 해당하는 유김반도 펼쳐놓고 그 프로그램을 띄워서 화면을 캡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나란히 띄워놓고 보면 해에 귀인이 붙어 있습니다. 낮점에는 주작이 붙어 있고, 그래서 낮점에 해의 자리에 밤에 점했을 때 귀인이 붙어 있지요. 이를 연막 귀인이라 합니다. 연막 귀인. 아래쪽에 나오네요. 연막 귀인. 주리엄이라 해서 발을 쳐놓는 거를 보셨지요. 사극 같은 데 보면 왕비를 바로 못 쳐다보게끔 그렇게 주렴 같은 걸 쳐놨지요. 그것을 염이라 합니다. 연막. 그 발 뒤에 귀인이라는 겁니다. 발 뒤에 귀인. 그리고 귀인 아래쪽을 보면 술등사라고 되어 있지요. 술등사. 낮점에도 저기가 등사입니다. 밤점에도 저기가 등사입니다. 그러면 이걸 유기막 용어로는 양사현묘라고 합니다. 양사라는 것은 두 마리의 뱀이 끼를 협자를 써서 술은 묘니까 진술 충민은 묘입니다. 그러니까 양사 두 마리의 뱀이 묘에 같이 붙어 있다. 묘를 빙 둘러싸고 두 마리 뱀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참 답답해져요, 일하는 게.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12신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연막귀인과 양사현묘 등등 낮에 점할 때 밤에 점하는 도식도 살펴야 하고 밤에 점할 때 낮에 점하는 도식도 살펴봐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연막귀인하고 양사현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막귀인격 했습니다. 이제 뭐 처음 배우시니까 좀 어렵겠지만 한번 들어두시면 다음에 설명할 때 그때 이렇게 설명을 했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너무 이제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연막귀인은 주름 뒤에 귀인인데, 그러니까 안 보이겠죠. 얼굴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보이지 않게 나타난 경우를 말한다. 뒤에서 남모르게 도와주는 귀인입니다. 즉 보이지는 않으나 발을 들이우고 보이지 않게 돕는 귀인이라는 의미다. 이것은 낮 정단일 때, 낮에 점을 칠 때 밤 귀인이, 밤에 점을 칠 때 낮 귀인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밤에는 낮 귀인이 나타나 있지만 보이지 않고, 낮에는 밤 귀인이 나타나 있지만 보이지 않게 된다. 여기서 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기 이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 저기 중간에 자축인의 인이 있죠. 연막귀는 시험, 선거, 정단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험 볼 때 연막귀인이 나오면 유리하겠네. 선거점에도 귀인은 뭐 권력 관직이니까 유리하겠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험 선거 정단을 했을 때 연막 기인이 간상이라는 것은 일간위죠. 일간위. 간상이나 행년상신, 자기 나이에 해당되는, 만의 나이가 아니고 일반 나이에 해당되는 취지 위에 있는 글자, 행년도표가 있다고 했지요. 남녀가 다른 행년도표가 구글 검색해 보시면 있습니다. 연명상신, 자기 띠 위에 있는 경우는, 자기 띠 연명 위에 연막귀인이 있고 행년상신에 연막귀인이 있고, 일간상은 자기 바로 위니까 그게 연막귀인이 있으면 셋 중에 한 곳만 있거나 뭐 셋 중에 두 곳이 나타나거나 하는 경우는 반드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인이 첨단하였을 때 정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발을 정자를 써서 정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첨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연막기인이 간상이나 연명상신에 있는 경우 취직시험 또는 국가고시에 합격하게 되지만, 이미 관직에 있는 사람의 경우 관직에서 물러나는 형상이 된다. 이 부분도 연막균이라는 것은 뭐 직업을 옮긴다고 해석을 해야겠지요. 연막균이 나타나면 그 이유는 연막균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간상신, 행년상신과 연명상신으로 정단일의 현재 운세와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왕격이라고 육임의 격 중에 하나인데, 위에 도식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도식. 회환격이라는 것은 저기 아까 맨 처음에 작게 써진 부분에 글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회환이라고 되어 있죠. 회환격에 한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병진이를 보면 일간상신은 해주작, 일간음신은 사등사지요. 그러니까 1과 2과에 있는 글자들로만 삼전이 구성된 경우, 위에 삼전을 보면 사해사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삼전은 처음에 일어나는 일 초전, 중전에 일어나는 일 중전, 말전에 일어나는 일 말전인데, 일간 상신과 일간 음신사와 분리가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일이 자기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서 일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좋은 일은 계속 자기한테 붙어 있겠지요. 나쁜 일도 계속 붙어 있겠지요.
자꾸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일도 계속 자기 곁에 머물러 있고 나쁜 일도 계속 머물러 있고. 근데 나쁜 질병점에는 자기 곁에 계속 머무르면 좋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회한격은 질병점이나 흉사 같으면 자기 주변에서 일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를 의미하는 격입니다. 어, 단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틈틈이 이제 용어에 익숙해지는 시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유기물 공부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뭘 하면 빨리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앞서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로서는 공부하는데 장애점인데, 그래서 저는 어떤 미지의 분야를 공부를 할 때는 녹음을 합니다. 옛날에는 카세트가 있었으니까 카세트에 대고 제 목소리로 뭐 유김에 관한 걸 어떤 서적을 가서 쭉 다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놓고 계속 반복을 해서 틀어놔 버립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계속 틀어놔 버리니까 어떤 때는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생각해 보기도 하고 내 몸 안에 있는 본능도 자꾸 들으니까 나중에는 그 학문에 대해서 정도 가고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용어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학문에 대한 장벽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해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버리면 자기 마음만 다치게 되니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 본능과 그리고 나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지방에 이사를 가서 살 때도 단번에 적응은 못하지요. 처음에는 자기 주변 동네도 한번 보고 건너 마을도 가보고 뭐 산에 나무도 하러 갔다 오고 멀리 다른 뭐 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기도 하면서 주변을 점점 시야도 넓히고 익숙해져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 너무 어렵다 뭐 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인슈타인이나 인류상의 아주 대단한 천재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에 대한 용어나 기타 내용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둔다. 자꾸 본능도 적응이 돼야 됩니다. 자기 몸 안의 본능도. 회항격이라고 했습니다. 회항격은 삼전이 모두 사과 안에서 발현된 경우를 말한다. 이런 회항격이 되면 어떤 일도 생각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뭐 나쁜 일도 이루어지고 좋은 일도 떠나지를 않지요. 가령 근심 걱정되어 점단하는 경우라면 근심 걱정이 실현이 되고 어느 일이 잘 될까 하고 정당하는 경우라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사과의 기운이 삼전에 그대로 있으며 외부로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모든 것이 있으므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어느 일도 현상 유지가 되고 변화하는 것은 잘 되지 않는다. 회한격은 상담할 때 사용을 합니다. 감명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 유김격 중에는 쓰이는 격이 있고 쓰이지 않는 격이 있다고 했는데 회한격은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질병에
잘 낫지 않고 소송도 잘 해결되지 않고 질병과 소송은 결과가 없이 오랫동안 끌게 됩니다. 아래의 3점 미묘해라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빼버렸습니다. 설명한 부분들이 이제 도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덕과라는 건데 밑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올라갈게요. 그 왜 격을 섬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야 나 뭐 한 유기 공부를 한 10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유김 학자하고 혹은 손님이나 제자분들 앞에서 내가 감정해서 잘 맞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도 학자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여덕과라는 게 뭔지를 모르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뭐 여덕과나 무슨 과라는 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론을 배워 놓으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천어리 묘유에 임한 것을 여덕화라고 한다. 묘유라는 것은 음양이 교역하는 곳으로. 왜 그러냐면 묘는 해가 뜨는 문이지요. 유는 해가 지는 문입니다. 그래서 묘는 들어오는 문을 묘라고 하기도 하고 실내에서 들락거리는 것을 유라고 합니다. 묘가 있고 유가 있으면 차가 앞으로 갈 때는 묘가 되고 뒤로 갈 때는 유가 됩니다. 원래 묘라는 게 생긴 글자가 수레 같지요. 그래서 묘를 차라고 하기도 하는데 뒤로 가는 차는 유가 되겠지요. 묘유라는 것은 음양이 교역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밤에 음기였다가 양기로 변하니까 음과 양이 만나지요. 음과 양이 서로 교차되는 곳입니다. 음양. 음양이 교역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서로 교차되는 곳입니다. 귀인이 이곳에서 변화를 한다. 일간지의 음신이 천을 앞에 있으면 귀인을 이끌지 못하니 후퇴하는 것이 좋다. 밑에 이제 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렵네요. 넘어갑시다. 처음 배우시는 분한테는 너무 제가 무리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배운 부분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이제 배우시면 좀 그렇죠. 회항격 맨 아래 보면 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음은 뭐냐면 일명 무의격이라 해서 의지할 데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간상에 해가 있고 일지음신에 사가 있지요. 서로 충하지요. 서로 충하는 것이 일간상신, 일간음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상신, 일지음신에도 서로 충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서로 충하는 것을 반음이라 합니다. 반음. 이 반음은 사조하기도 있고 육효하기도 있고 유김하기도 있습니다. 삼전을 봐도 사가 있고 해가 있고 사가 있으니까 서로 충하지요. 그러니까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일이 만약에 무슨 물건을 사러 갔으면 아차 내가 가서 돈을 입고 갔거나 왔다가 또 물건 사러 갔는데 아차 내가 돈을 안 가지고 왔구나 또 왔다가 이걸 반음이라 합니다. 반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신음하는 것을 반음이라고 합니다. 반음.
단음은 일명 무의격이라고 했습니다. 무의격. 오늘은 회항격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신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둔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유학당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유김 기문 프로그램이 있는데 공개된 프로그램을 받으셔서 항상 그걸 이제 생년월일시가 있는 경우 같으면 거기에 넣고 한번 입력을 하면 6인반이 펼쳐지니까 한 번씩 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신장을 설명을 드렸고, 연막귀인 유기막은 낮점에 밤에 신장들을 보는 경우가 있다. 밤에 점했을 때는 낮에 점을 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낮에 점했을 때는 밤에 점단의 신장을 보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연막귀인이라고 했습니다. 연막귀인. 그리고 등사도 그렇게 본다. 그렇게 말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흉제, 흉격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려 보는 것은 이 부분이 좀 인상이 많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병실이래서 일지상에 술등사가 있지요. 술등사가 있고, 이건 낮에 점한 것인데 밤에 점한 것에도 술의 등사가 있지요. 그러면 뱀 두 마리가 술 진술충미묘에 붙어서 있으니까 묘도 답답한데 뱀 두 마리가 휘감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도 붉은 뱀이, 뜨거운 뱀이 감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6인반은 이영애 씨의 6인반인데, 그러면 이영애 씨가 일지상해는 집이니까, 그리고 직장이니까, 혹은 영화 촬영장이니까, 아니면 뭐 드라마 촬영장이니까, 이영애 씨가 어떤 자기가 일을 위해서 가는 장소는 맨날 가면 답답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보면 답답하겠지요. 뭐 병이 이영애 씨니까 자기 집에 가면 꼭 묘해된 것처럼, 묘라는 것은 뭘 덮어 씌워 놓는 것 같은 분위기지요. 그러니까 뭐 답답하다. 집에 가면 답답하고 뱀이 둘러서 안 것 같아서, 붉은 뱀, 뜨거운 뱀이 뭐 그러지 않아도 답답한데 뜨거운 뱀이 감싸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렇게 자기 집에만 가면 그렇다고 봐야 할까요? 어, 그렇지는 않겠지요. 거기다가 여기 보면 뒤에 백호라는 게 있죠. 백호, 진백호, 진백호. 백호도 흉이지요. 이영애 씨는 자기 집에만 가면 답답하고, 집 뒤편으로 가도 일취감치니까 무섭고, 자기 조상묘는 진백호가 있으니까 살기가 심한 백호여서 이영애 씨한테 맨날 나쁜 작용을 하는데 왜 저렇게 잘 나가겠습니까? 어머니 들지요.
그래서 술에 양사 현묘가 되어 있으면 술의 묘에 두 마리의 뱀이 얽혀 있으면 백호로 중하여 제거를 합니다. 이걸 흉제흉이라고 합니다. 흉으로 흉을 제한다. 그렇게 되면 해소가 되어버려요. 오히려 더 활짝 열려버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 병법에는 보면 적으로 적을 제압한다 그런 말이 있죠. 이의제의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술 양사 현묘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데 이때는 백호가 중하여 그 부분을 해소를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자기 집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백호하고 둘이서 싸움이 붙어버린 겁니다. 뭐 둘이서 뭐 싸우느라고 일가를 괴롭히진 않겠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되어버립니다. 나쁜 부분이 해소가 되어버리고 또한 등사가 백호를 좋아하니까 자기 조상묘도 그다지 나쁘지가 않다. 뭐 아니면 나쁜 게 해소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수리에 태세가 임했죠. 태세가 임하고 양사현묘인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흉제흉이라고 합니다. 흉제흉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제가 설명을 나쁘지 않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겁니다. 이 글자가 여서 잘 안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위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 도식을 원본 형식으로 했는데 제가 잘못했나 보네요. 누르니까 원본이 안 나오네요. 이게 설명만 읽어보겠습니다. 밤의 정단이면 등사가 성하여 더욱 흉하게 되는데 말전의 술에 성한 백호가 등사를 중하니 파묘가 되고 나쁜 것을 제하니 이것을 이 흉제의 흉이라고 한다. 이 제의가 되어 흉제를 흩어지고 근심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흉제의 흉이라는 겁니다. 흉제의 흉 기억하시겠지요? 흉제의 흉이 뭔가 양사현묘가 뭔가 생각이 잘 안 날 때는 그 원리가 뭔가 생각 안 날 때는 이영애 씨를 좋아하는지 좋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이영애 씨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좀 본능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선언을 했구나. 금방 떠오르실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너무 제가 배우시는 분들한테 힘드시게 하는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천천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병에 녹은 사지요. 태상이 있고 태상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요. 재물을 얻는데도 길하다. 태상은 기미인데 미는 들판이고 아주 크게 펼쳐진 들판을 기미라고 합니다. 많은 들판이니까 많은 생명체 국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많은 대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권력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한테 인기를 얻기도 하고 잔치가 벌려지기도 하는 것이 태상입니다. 그래서 병에 녹은 사, 녹은 배우셨지요. 녹이 재산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거기다가 태상 권력의 신이 붙었고 많은 대중의 인기를 받는 신이 붙었으니 대중을 상대로 많은 돈을 벌고 인기를 누리게 되는데 정이 또 붙었지요. 유기마에서 천간의 역마에 해당하는 정이 붙어서 활동력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일지상의 등사는 나쁜 점은 백호가 제거를 해버렸고 백호의 나쁜 점도 등사가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술에는 어, 태세가 임했습니다. 태세. 일간 중심으로 해서 술이 태세니까 태세면서 식신이지요. 식신. 뭐 끼가 많다. 뭐 아니면 식복이 많다. 아까 제가 사주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귀인이란 게 상관격인데 귀인까지 붙어서 연예인계의 귀부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